안녕하세요. JD 부장국수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2.5% 올 들어 최대폭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국수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FMC 매파 의사로 경계 주가 떨어지고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5%, S&P 500 지수는 2%, 다우존스 지수는 2.06% 밀리며 3대 지수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2.5%, 올 들어 최대폭 하락. 어제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50.5를 기록하면서 8개월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고 전망치인 47보다도 3.5나 높았습니다. 경기 확장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더 크게 올해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은 올 들어 최대폭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연착륙, 경착륙도 아닌 노랜딩, 무착륙 얘기하면서 오르던 것이 바로 지난주입니다. 즉 경기가 이렇게 좋으니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 잡히면서 골디락스로 갈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해석도 바뀝니다. 어제는 월마트 어닝이 있었습니다. 순이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올해는 시장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는 0.6% 오르면서 끝쳤습니다. 이 얘기는 월마트와 같은 서민들이 가는 마트도 지갑을 닫는다는 것이 예상입니다. 그러니 월마트의 예상대로 소비자의 소비가 감소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힘들어 보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요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올해 주가가 너무 많이 그리고 갑자기 올라서 조정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젠 연준이 5.5%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6%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봐야 올해 2번이나 3번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이는 만큼 지난해처럼 금리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추락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사실 금리 동결만 해도 주가는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애플이 148.49달러까지 떨어지며 리밸런싱이 시작되었습니다. 148.49달러면 151.45와 147.56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현금 비율은 10%입니다. 그래서 10% 매도입니다. 현재는 애플 90% 그리고 달러 10%입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예상은 예상이고 대응은 대응입니다. 예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매뉴얼로 기계적 대응을 하면 됩니다. 서브시입니다. 다이어트를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이유. 인간은 약 1만 년 전서부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석기 혁명의 시작이죠. 왜 농사가 신석기 혁명이었을까요?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계절을 만들었죠. 식량이 있어 문제는 겨울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사냥하기에도 힘들고 채집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대비가 없다면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쌀이나 밀과 같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농산물을 창고에 쟁여두면 겨울을 굶지 않고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쌀이나 밀은 창고에 통풍만 잘 된다면 몇 년이고 쟁여두는 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아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게 되며 기아에서는 벗어났지만 문제는 비만입니다. 석기 시대에는 수시로 기아가 올 수밖에 없으니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뇌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시작한 것은 1만 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약 300만에서 350만 년 전이니 농사를 짓고 살아온 날은 무척 짧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풍요로운 현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음식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이 먹으려는 원시인의 뇌가 비만을 유발합니다. 현대인은 쉽게 살이 찝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굶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는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럼 혈당을 올려야 합니다.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부신피지 호르몬, 부신수질 호르몬,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렇게 5개나 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음식을 먹어 혈당을 올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만 호르몬은 5개인데 다이어트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인 셈입니다.
왜 이렇게 다이어트 호르몬이 부족할까요? 원시인이 수렵과 채집으로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은 아주 적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커다란 맘모스라도 잡는 날에는 포식을 할 수 있도록 비만 호르몬이 5개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로 실패하는 것은 비만 호르몬이 5개나 되기 때문이죠. 다이어트를 할 때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100점 100패입니다. 뇌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근육을 지방으로 바꾸면서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음식이 눈앞에 보이면 정신 못 차리고 마구 입에 쑤셔 넣으면서 이전 몸무게로 돌아가죠. 이것이 요요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최대한 이 원시인의 뇌를 속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원시인의 뇌를 어떻게 속일까요? 음식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면서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뇌에게 굶어서 자살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믿어달라는 심정으로 배가 고플 때마다 음식을 무조건 넣어줍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을 배고플 때마다 지속적으로 먹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닭가슴살, 계란 흰자, 견과류, 과일, 초콜릿 등등과 같이 배가 고프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렇게 먹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상 차려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배고플 때마다 먹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원시인은 탄수화물 안 먹고도 살았습니다. 살 안 찐 사람은 이렇게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마른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을 만큼만 먹는 자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이니 술이나 폭식을 하는 회식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할 수 없이 먹지만 다음날부터는 다시 위의 다이어트 식습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본인의 체중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목표 체중에 도달하지 않으면 자신만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어야 합니다. 당연히 식이요법과 함께 운동도 해야 합니다. 왜 운동을 해야 할까요? 현대인은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고 운동을 못하는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피트니스 센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스마트폰 켜고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운동량보다 먹는 양이 많으면 남는 에너지는 모두 뱃살로 갑니다. 이러면 혈당이 높아지죠.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다이어트 호르몬인 인슐린이 쏟아져 나오는데 잠도 같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졸다 깨면 다시 음식이 땡깁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이 혈당을 너무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간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뱃살의 지방세포는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염증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그리고 근육 단백질을 녹여 혈당을 높이거나 뇌로 가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뇌는 자제력을 잃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비만이 됩니다. 음식 중 탄수화물이 특히 살을 더 찌게 만드는데요. 인슐린은 포도당이나 지방산 등을 세포에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이나 라면과 같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지질로 변환해 지방 조직에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찝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탄수화물은 더 살이 찝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를 먹는다면 탄수화물보다는 섬유질이 많은 과일 등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은 무엇이 나쁠까요? 비만은 성인병을 유발합니다. 현대인은 당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보다 집으로 퇴근해 또다시 야식과 함께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보다 잡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비만이 되면 노화가 가속화되죠.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 만성 질환을 젊어서부터 앓게 됩니다. 혈관 질환은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지고요. 운동 부족은 관절염을 비롯한 골격계 질환으로 발전합니다. 결론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비만에 운동 전혀 안 하면 노화가 가속화되고요. 노인이 되었을 때는 들어 눕습니다. 들어 누우면 돈도 필요 없고 인생 끝입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앉아서 하는 일이고 운동도 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인생도 본인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2.5% 올 들어 최대폭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